안녕하세요. 바르다 정형외과 이승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일 때 주사 맞아도 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초음파나 MRI 찍고 난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죠. 수술해야 되나요? 라는데요. 근데 병원에서는 일단 주사부터 맞아보자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찢어졌는데 주사 맞아도 되는 건가요? 또 주사가 정말 도움이 되긴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전근개가 파열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도 아무 주사나 맞는다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일 때 실제로 사용되는 주사 치료 5가지 종류와 또 효과, 용법에 대해서 어깨 전문의의 입장에서 쉽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뼈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데요. 단계로 보면 크게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 즉 전층 파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분 파열은 힘줄이 다 떨어진 것은 아니고 뼈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만 이제 떨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작게 떨어진 상태도 있을 것이고 거의 끊어지기 직전까지 상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됐을 때는 힘줄이 뼈에서 완전히 떨어진 상태, 즉 완전 파열로 이르게 됩니다. 회전근개는 파열되게 되면 그 경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찢어졌을 때는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완전 파열일 때는 1년에 약 4mm에서 5mm씩 벌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부분 파열일 경우에도 결국에는 완전 파열로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파열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일 때 치료의 목표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또 어깨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시키는 쪽으로 잡게 됩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나이나 직업도 봐야 할 것이고, 또 파열된 크기, 또 증상이 얼마나 됐는지, 통증이라든지 기능 저하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할 때는 보통 대부분 비수술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요. 비수술 치료를 시행할 때는 부분 파열은 대부분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 파열의 경우도 크기가 좀 작거나 또 증상이 경미하거나 증상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는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면서 통증이 줄고 운동 범위가 향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근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완전 파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부분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또 부분 파열된 정도가 50% 이상일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상 때문에 생기는 파열, 특히 급성으로 외상 때문에 생기는 파열의 경우는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치료 방법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이 보존적 치료, 즉 비수술 치료에서도 주사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회전근개 파열일 때 쓰이는 주사 치료가 이 5가지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스테로이드 주사, 그 다음에 연골 주사, 또 프롤로 주사라고 해서 보통 한국말로 인대강화 주사라고 많이 부르죠. 그 외에 콜라겐, DNA 주사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 주사부터 한번 살펴보면 정확하게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해서 호르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명 뼈주사, 뼈가 녹을 수도 있는 주사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요즘에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부정적인 인식이 또 많아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주사하면 무조건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는 무조건 맞으면 안 되는 주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맞으면 안 되는 주사를 병원에서 놓지는 않겠죠. 정말 안 좋은 주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된다, 혹은 주사 맞으면 뼈가 녹는다더라,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정답은 X입니다. 물론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1년에 한 2번, 3번 이내에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주사를 써야겠죠.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가장 강력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게 불이 확 났을 때 급한 불을 확 끄는 거예요. 물을 확 들이부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염증 반응을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이 효과가 주사를 맞으면 대부분 하루 이틀 내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맞은 순간 뭐 그 다음날까지 좀 뻐근함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반응이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맞고 나서 바로 좋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평균적으로는 이 효과가 한 3개월 정도 가량 지속된다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맞는 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 1년에 3회 이상은 맞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주사를 이렇게 맞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과 치료가 맞는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효과도 없고 진단도 틀렸는데 냅다 주사만 계속 맞는다고 되지는 않겠죠. 이제 부작용이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치료 횟수라든지 용법 같은 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 부작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께서 맞고 나서 얼굴이 좀 빨갛게 된다더라, 좀 열이 난다더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뭐 좀 생리불순 같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가끔 하혈을 좀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간혹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피부 색깔이 좀 하얗게 변색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지방이 조금 꺼지는 현상이 생겨서 마치 그 뼈가 꼭 튀어나온 것처럼, 실제는 피부가 얇아지면서 약간 꺼진 건데 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을 때는 항상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좀 며칠 오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며칠이 지나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이제 혈압이 오르는 것도 이제 일시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연골 주사. 보통 무릎 관절염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쓰고 계신데 어깨에서도 이 연골 주사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성분은 우리가 보통 히알루론산, 하이알루론산이라고 부르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주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녹슨 기계에 기름칠 하는 것처럼 이 관절에서도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액을 넣어서, 근데 이게 윤활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골 주사를 매주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3회 맞는 제형이 나와 있고, 또 한 번만 놓는 제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사들을 이제 하면, 얘는 아까 스테로이드 주사처럼 맞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효과가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주사 맞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서서히 반응이 올라오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프롤로 주사,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주사고, 보통 한국말로 증식치료, 인대 강화 주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주사는 용법, 용량 조합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포도당을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로 힘줄이 뼈에 붙는 자리 위주로 이제 주사를 해서, 그러면 이 포도당이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염증을 줄이려고 다양한 반응들을 이제 내는데, 이 반응들을 통해서 힘줄이 증식될 수 있도록, 즉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주사입니다. 이 인대강화 주사, 프롤로 주사는 제대로 맞으면
주사 후 오히려 한동안 더 아프다고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를 놔드릴 때 맞고 나서 좀 더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라고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한동안 더 아프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효과도 바로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주사 맞고 한 3, 4주 정도 뒤에 이 힘줄이 증식되면서 효과 또한 올라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단 이제 병원마다 포도당 주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간혹 뭐 진통제 주사라든지 뭐 마취약 이런 것들 섞어서 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빨리 반응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법은 대부분 뭐 일주일 간격, 좀 넓히면 2주 간격으로 해서 뭐 3번 내지는 이상 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치료 횟수나 용법들은 환자분들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콜라겐 주사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콜라겐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에서도 많이 쓰고, 특히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이런 힘줄, 인대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힘줄과 인대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성분이 되는 약을 넣는 거니까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콜라겐 주사도 한동안 맞으면 더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제 느낌으로는 인대 강화 주사, 프롤로 주사보다는 콜라겐 주사를 환자분들이 더 아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콜라겐 주사 입자 자체가 좀 크고 약이 좀 뻑뻑해서 이게 안에 들어갈 때도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통증도 좀 더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주사를 맞을 때는 내가 맞고 나서 한동안 더 아플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고 나서 며칠 좀 더 아프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주사 맞고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용법은 마찬가지로 뭐 부위라든지 환자분 상태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한 3회 내지 3회 이상 맞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도 각자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보시고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DNA 주사, 보통 PDRN 내지는 연어 주사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주사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PDRN은 정확하게는 여기 써 있는 풀 텀이 있어요. 폴리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우리 몸의 세포, 즉 DNA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원래는 이게 피부 조직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다가 이런 인대나 힘줄에도 도움이 꽤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정형외과 영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DNA 주사라고 하는 것이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추출하는 거는 대부분 연어에서 추출합니다. 그래서 연어 주사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연어에서 추출하는 거에 인체 DNA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써도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이론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고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상처를 회복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법은 대부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한 3번에서 5번 정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DNA 형태의 주사들도 많이 쓰고 있고, 마찬가지로 치료 횟수나 용법은 환자분들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써있진 않았는데 PRP 주사도 많이 쓰죠. 이게 지금은 이제 외측 상과염이라고 해서 우리 팔꿈치, 특히 테니스 엘보에 쓰는 걸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PRP가 나중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도 확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비수술 치료에는 인정이 안 돼 있고 수술할 때 쓰는 것만 인정이 돼 있습니다. PRP는 우리 환자분들 몸에서 피를 뽑아서 그 중에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라는 성분만 따로 농축을 시킵니다. 여기는 다양한 이제 좋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을 원심 분리를 통해서 농축을 한 다음에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보통 5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피 뽑고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주사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도 현재로서는 비수술 치료에 허가는 안 돼 있지만 향후에 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이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차단술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이제 힘줄에 쓰인다기보다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회전근개 파열, 50견,
또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들에서 많이 쓰고 있고, 통증 감소를 노려서 어깨 통증을 느끼는 신경들에다가 주사를 주입을 해서 통증을 많이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초음파를 보고 하거나 CMC라고 해서 좀 큰 엑스레이 장비 있는 데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주사를 맞는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대부분 한 일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치료 횟수라든지 용법은 환자분들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다른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차단술도 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주사를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도 약입니다. 언제 또 어떤 주사를 몇 번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통증을 줄이고 재활을 도와주는 주사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힘줄을 약하게 만드는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주사는 맞아도 되나요가 아니라 지금 이 어깨에 이 주사가 맞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어깨는 경험입니다. 경험이 있는 어깨 전문가한테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르다는 다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